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출근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시승차 받아서 시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 야, 그렇게 되면 오토교 색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독자님들의 차를 받아서 시승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되, 신차 일부 수급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제조사로부터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밖에 시승차를 보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사에서 시승차를 무조건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뭐냐면 시승기를 저희가 제작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가감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조사에서 받아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칭 단점, 뭐 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가감없이 이건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건 원가 절감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쟁력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갈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현대의 제네시스 전략, 그리고 미래의 어떤 가치, 브랜드 밸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 비디오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저희 같이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망정이지 주요 언론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전사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디어 대응팀, 마케팅팀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속칭 뭐 윗분들이 뒤집어지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차를 내어줄 수 있는가를 한번 나름대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기업이 후진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또 속칭 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직 강압적인 어떤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꼰대 문화가 지금 대기업에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젊은 임원들, 해외 또 탁월하신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대거 현대에 채용되셔서 현대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을 만나봐서 말씀을 나누니까 상당히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왔고 미디어를 쥐락펴락, 너 이렇게 하면 시승차 없고 국물도 없어? 네, 이렇게 이어져 왔던 관행이 서서히 이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깨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승차로 관계를 처음부터 맺어가면서 정정당당하게 상품성으로, 그리고 고객들에게 우리는 이런 제품들을 가감없이, 뭐 단점이 이렇지만 장점만으로도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신감으로 저희 쪽에 다가오고,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다룬 부분에 인해서 상품을 선택했을 때 뭔가 속았다라는 느낌 없이, 그래 이건 들었던 내용이니까 이런 단점들은 감수하고 장점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어. 자, 이렇게 올바른 컨텐츠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싶은 거죠.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시승차를 받은 현대에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이제 가감없이 했는데, 현대 측에서 저희가 뭐 지켜보니까 계속적인 협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승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승차 수급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시승차가 없네요 하면서 뭐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저희를 배제한다거나 하게 되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기아는 뭐 아예 지금 저희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제조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가감없이 가독자님들이 협찬해 주시는 뭐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정당당한 어떤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는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조사 측에서도 어떤 미디어를 대하는 방향, 그리고 또
상품성을 전달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만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대기업의 마인드도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관계를 모두 청산할 겁니다. 곧 뭐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0월쯤에 현대차 시승차 제공이 워터마크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 현대차에서도 선을 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현 PD 만들어내는 이제 영상 관련해서 그 화질, 뭐 음량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여러 건 있죠.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귀담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음질이 왜 있다오냐, 뭐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현 PD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현재 대학 4년 1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터 영역에 들어와서 뉴 미디어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무에 대해서 완벽한 스킬을 익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실무를 배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켜보고 현 PD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몇 년의 시간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저희도 물론 좋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업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힘이 되는 어떤 조언,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 이런 거 해주시는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좀 힘이 빠지게 하는 왜 그런 것밖에 못하냐. 그리고도 뭐 PD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글들은 조금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건 자유니까 제가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제 자유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왜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안 듣느냐. 사실 우리 한국인들 문화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발전하거나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너 잘되라는 소리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거지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넌 안 될 놈이야. 넌 왜 이렇게 못해? 너는 뭐 이런 부모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못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감독자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널 자들내라라는 소리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각 연령대에 맞는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심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도 이제 현 PD 채용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딱 한 번 업무를 위한 조언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요. 한 7가지 간단하게 해서 요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으니까 참고 좀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현 PD가 지금 28인데 제 28살 때와 비교해 보니까 현 PD가 더 나아요. 제 28살 때보다. 더 책임감 있고 더 업무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영상에 잘 안 나옵니다만 자주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뒤에 앉아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편집자니까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PD 나이대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능력치도 제가 볼 때는 절대 평균보다 낮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이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점을 또 익혀야 될지 배워 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돼요. 저는 30살 때까지 되게 어리버리했었어요. 예, 지금도 뭐 완성형은 절대 아닙니다만, 예, 그랬습니다. 요즘 20대 또 30대 초반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신 그런 젊은 분들 보시면 대단하십니다. 저희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능력치가 한 1점 몇 배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듯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분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막내 동생처럼, 네, 또 친구처럼,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자꾸 이렇게 이 영상 사용해도 되나요? 뭐, 이 내용을 제가 뭐 커뮤니티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써도 되나요? 이런 메일 많이 주시는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쓰십시오. 앞으로는 뉴 미디어의 시대이고, 세상이 이제 지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공해서 전달하느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미 먼저 했던 얘기인데 저 사람이 나중에 이거 걸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기어는 그냥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지식은 그냥 마음대로 인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오토기어 세 교수가 오토기어 김드라가 한 얘기인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또 발전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이건 내 지식이다. 그분들 본인 지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신 거고 업무하면서 사수로부터 다 배운 거고 누군가 써놓은 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요,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에 쫓겨서 정말 힘들게 먹고 사시느라 좀 배울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셨던 아니면 우리가 뭐 벌어 썼던 간에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권리를 누군가 대신 내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독단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스스로 깨우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학교에서 배웠죠. 다 사회 나가서 먼저 전문성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배웠죠. 그러면서 깨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비읍시읒 같은 실수해가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이불킥을 막 몇 시간을 해야 될 만한 그런 흑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져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데 마치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완성된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저작권 없이 그냥 다 쓰세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릅니다만 고모님 직업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뭡니까?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뭐 다 배운 건데 우리가 뭐 다 들은 거고 선배님들한테 또 책에서 뭐 이게 뭐 우리 머릿속에 머물다가 이제 더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져서 또 다 자유소실될 겁니다. 그 전에 열심히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다른 분들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 뭐 누가 먼저 얘기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최초의 이 땅에 발을 붙였던 인간들이 최고 저작자겠네요. 죽어 없어지고 화석으로도 안 남아있는. 이어져서 그 지식과 경험이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서적이라든지 아니 뭐 연구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창작물 또 음악 뭐 예술 이런 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공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뭐 시승기나 강조해서 다루는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공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학적인 내용들도 그렇게 뭐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고 뭐 엄청난 지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제육볶음 쉽게 하는 법. 이런 레시피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게 더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식들은 사실 몰라도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5분 만에 간단하게 식사 준비하는 법, 또 뭐 간단하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저도 보면서 와, 그거 진짜 유용하다. 그래서 뭐 TV의 요리 프로그램이나 음식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떡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관점을 두느냐 그 차이라는 점. 항상 오토기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즐겁고 재미있고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 내가 모르는 거 하나 배웠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팁도 얻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최근에 피해 받으신 분들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자동차를 매개로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19 곧 종식될 겁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온 국민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곧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또 내일 아반떼 하이브리드 하부 시승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